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제 별리사 스쿨에서 이제 생물을 가르치는 이제 박윤입니다. 자, 제가 원래 이제 지금 벌써 몇 월이냐면 11월 달이죠. 11월 달인데 제가 원래 이제 여기 강의했는 게 기본 이론하고 23년치 기출을 별리사 기출을 쭉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수업 때도 늘 얘기했지만 보통 제일 좋은 문제는 그 수능이나 뭐 의대 편입이나 의전원이나 피트 문제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죠. 별리사 문제가 제일 좋아요. 그냥 별리사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23년치 기출을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게 요 두 개가 사실은 그 메인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2월 달에 시험 칠 거 아니야. 시험 칠 거니까 요거랑 요거만 일단 메인으로 계속 봐도 뭐 작년 기준입니다. 그냥 제 자랑은 하나도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요 작년하고 재작년 좀 쉽게 나왔잖아. 그러면 보통 한 9개 정도 맞추고 10개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그날 당일 컨디션 잘 좋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8, 9개를 맞추는 강좌가 요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보통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수험생 생활이니까 학생들이 막 불안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물론 선생님이 15년치 대부분 하지만 선생님이 23년치에도 저는 불안해요. 이런 애들 꼭 있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돼. 그냥 이것만 봐. 23년치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많이 정리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불안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객관식 문풀을 이제 촬영을 해놨죠. 맞죠? 촬영을 했고 오늘이 제일 마지막 강좌입니다. 이게 어떤 순서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총 한 4회차 정도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원래는 지금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는 애들 총 리뷰를 좀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 베이스가 지금 정도 되면 워낙 탁월하죠. 우리 학생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 듣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처음 듣는데라고 하면 이론이나 기출을 그냥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제게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촬영할 때 내가 제일 내 강의 제일 좋아 이게 아니고 각자 선생님들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의 이론을 듣든지 기출을 듣든지 그거를 많이 해독하는 것이 실제로 훨씬 좋아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보통은 막 다른 강좌들 막 들으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리사 시험 그냥 치면 되잖아. 잘 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메인이고 대부분 이게 메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들도.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잘 돼 있으면 이거는 시간이 차고 넘치거나 법이 다 정리되어 있어. 너무 완벽해. 민법 치면 막 90점 맨날 넘게 나오고 막 그런 애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보라고 하지. 만약에 민법이나 특허법이 쳤는데 막 90점, 95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이걸 해도 돼요. 근데 민법이나 특허가 95점이 안정적으로 안 나오면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그냥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죠. 맞죠? 뭐 수석 이런 거보다 하면 좋지만 합격을 1차는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보면서 제가 오늘 오늘 OT 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일단 오늘은 요 강좌다. 그 전에 원래 다 촬영했습니다. 원래 계속 원래 촬영합니다. 저는 매년 그래서 촬영 다 끝내놨고 자 4번 이제 파이널 모고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연출 촬영하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와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촬영들은 다 아무도 없이 촬영한 겁니다.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촬영이 돼 있어요. 알겠지?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네. 그래서 오늘 원래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인강으로는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진짜 많이 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왔는 학생들 잘 듣고 요런 거구나. 요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자, 우리 오늘 1회차 총 15문제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좀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올칠 때마다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첫 수업인데 해봐야 되는데 보통 1교시하고
2교시 이렇게 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7개 아니면 8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회차씩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알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 7문항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자. 자, 1번에 보면은 1번은 분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리사 생물 문제 풀면은 주로 세포학 쪽하고 분자 생물학 쪽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맞죠?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생물학 쪽 한번 볼게. 자, 1번에 보니까 허쉬하고 체이스가 있고요. 그 단백질이 아니라 DNA가 뭐 중요하다 이거를 밝혔잖아. 그러면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고 했어요. 앞에 잠깐 보면은 우리가 요렇게 실험을 요렇게 하죠.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실험을 이제 했느냐면 물론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 했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문제만 풀면 되니까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캡시드 단백질이죠. 이렇게 표시할게요. 캡시드 단백질이니까 요거를 어디로 35S죠. 요거죠. 단백질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35S로 캡시드 이걸 표지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 표지 딱 해놓고 있잖아. 그 다음에 DNA죠. 더블 스트랜드. 예를 들어서 얘를 32SP죠. 인을 주게 되면 32P죠. 이렇게 해서 DNA가 됩니다. 다 주어가 뭐냐면 이 주어는 변리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파지입니다. 이게 대장균이 아니고요. 파지 맞지? 당연히 뭐 이런 거 잘 보면 됩니다. 파지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제 뭘 준비하느냐면 요걸 준비하죠. 좀 커다랗게 생겨가지고 이제 크기 차이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허쉬하고 체이스는 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대장균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섞어줘. 이제 섞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들어오냐면 32P에 주어 싸움인데 파지겠죠. 파지에 이 DNA가 대장균에 들어온 거예요. 맞죠? 네,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35S에 단백질은 안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캡시드 단백질. 물론 주어는 파지가 됩니다. 파지.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시험관에다가 놓고 뭐 원심 분리를 이렇게 해봤겠죠. 원심 분리를 해보면은 이제 무거운 쪽이 여기니까 무거운 거를 밑에 가라앉겠죠. 대장균 쪽이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파지, 바이러스겠죠. 바이러스 파지라고 할게요. 파지인데 요 대장균은 요걸 말하죠. 대장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색깔로 표시할게요. 맞죠? 이 대장균은 32P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파지입니다. 파지 DNA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가벼우니까 35S에 이거는 파지라고 적어놨지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파지에 뭐다? 캡시드를 가지고 있는 층이 되죠. 가벼우니까 위로 뜨는 겁니다.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현하라고 하면 요런 게 있는 거고 요거를 표현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장균 그려주고 난 다음에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맞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변리사에서 내는 수준이라는 게 뭐 엄청난 건 아니고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있잖아. 주어 동사 잘 구분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변리사 23년치 기출을 다 분석한 다음에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마 도움 될 거예요. 제일 마지막 최종 정리로는 좋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거 4번만 딱 듣고 뭐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 몫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쭉 들어보고 정리가 된다 싶으면 좋아. 자, 그럼 가보자. 1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지는 이거 보이죠? 이걸 말하죠. 파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단백질과 DNA로 구성된다. 단순 지식을 이렇게 물어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 단백질은 뭐로 돼 있대? 단백질은 35S로 표지하고요. DNA는 32의 P로 표지하기 때문에 바뀌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파지는 숙주세포, 그거 줄 거면 되죠. 이때 숙주세포가 뭐라고 하면 돼요? 대장균입니다. 맞아, 대장균. 예. 대장균 내로 유전 물질인데 그거 줄 거면 되죠. 그때 유전 물질은 DN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DNA가 주입됐다. 맞고. 4번. 대장균과 파지는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맞죠? 여기 보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누가 더 무겁냐 또는 크냐라고 했을 때 대장균이죠. 세균. 세균이 훨씬 크고 바이러스가 훨씬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파지에 유전 물질이 들어간 대장균과 여기 있네. 요 대장균과 세균 밖에 부착된 맞죠? 외피. 여기서는 이 외피를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되냐면 캡시드라고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캡시드. 캡시드. 요렇게 해가지고 분리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 1번에서 5번까지 쭉 봤을 때 요렇게 머릿속에 요런 그림으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기본 이론부터 이렇게 쭉 가르쳤어요. 일관성 있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핵심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갈 거야. 자, 2번. 2번 한번 보입시다. 자, 2번은 일단 여러분들 딱 봤을 때 파트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맞죠? 이거는 앞쪽에 나오는 세포학 파트다. 이렇게 적으셔보세요. 세포학 파트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에서 밖으로 내보내지는 단백질. 거기 줄 거면 되죠. 뭐를 물었어요? 이 변리사에서 이거 묻는 파트로 치면은, 분비, 그렇지. 분비 요거죠. 분비 단백질. 예, 맞죠. 단백질이 이제 분비가 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면은, 백혈구 세포를 단백질의 배출 경로를 알아내기 위하여 방사선 동요소로 표시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분비 단백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경로에 대해서 너네들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질문한 거야, 너네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답만 찍으면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변리사 생물을 공부할 때 이게 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자, 설명하면서 문제도 좀 풀어줄게, 오늘. 핵이 있는데 이제 핵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중막이 있죠. 이중막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막. 이 외막이 누구랑 연결되느냐라는 것도 지식으로 알면 되죠. 이게 소포체. 외막이 소포체랑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 뭐 우리가 모식도로는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모식도로 이렇게 그리죠. 이게 소포체. 이게 이제 소포체가 되고, 옆풀떼기에 누가 있느냐면, 이 옆풀떼기에 당연히 이제 골지체라는 게 있죠. 고래지체제. 골지체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있죠? 골지체 잘 있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막이 있죠. 근데 오늘 질문의 의도는 뭐냐? 질문의 의도는 분비가 되어야 돼요. 머리를 조금 써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문제에서. 이 소포체에 요렇게 리보좀이 이제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일단 리보좀이 있을 거야. 이거부터 이제 문제에서 낼 수 있죠. 왜냐하면 VS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문제라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 아느냐고 일단 물었을 때, 얘는 지금 자유 리보좀이죠. 유리죠. 둥둥 떠다니는 거고, 이건 일단 결합이 돼 있다는 거죠. 결합 리보솜. 결합 리보솜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자유롭죠. 자유 리보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백질의 운명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파이널이니까, 이거 이론 설명하다 보면 또 1시간 지나가니까, 그거는 기본 이론 때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수업 진행하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빠져먹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했다가는 또 1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컨셉이 아니야,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가 뭐가 차이가 있냐?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는 이걸 낼 거야.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일단은 끝이니까 이거는 조면이라고 내가 주장을 할게요. 주장을 하고 의도적으로 모식도로 내가 이쪽에는 리보솜을 붙이지 않았죠. 맨질맨질하니까 얘는 모식도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활면소포체죠. 맨질맨질한 거. 스무스죠. 스무스 엔도플라즈미 레타쿨러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활면소포체. 이건 조면, 까칠까칠하다. 그러면 빨간 색깔. 자, 이제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 우리가 분비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분비라고 하는 것은 막에서 티 나가야 되는데 빨간색이 딱 뜨면 이렇게 하면 답이 다 나오죠.
요렇게 해서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경로로 가서 답이 다 돼요. 예, 끝입니다. 요렇게 가르쳤죠, 제가. 기본 이론 때. 그래서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적으면 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의 운명이야, 운명. 운명이라고 했을 때, 맞죠? 이러한 조면소포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작을 소자, 주머니 낭자라고 하면 됩니다. 중간중간 연결시켜 주는 거. 그냥 소낭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이죠. 단백질, 요렇게 하면 경로가 완성이 됩니다. 안 어렵죠? 요렇게. 자, 됐죠? 그러면 보세요.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같은 경우는 결국 조면소포체에도 이용되는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소낭이 이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골지체, 골지 아파라투스 단백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으면 막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드디어 나오죠. 요거네. 분비 단백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니까 내보내는 단백질이 그거 줄 거라고 했죠.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분비 단백질이야. 그 분비 단백질의 그 어떤 경로를 물었잖아. 경로를 물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러프한 게 돼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리사에서 3번이 맞냐, 4번이 맞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보기 구성을 보면 뭔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요. 막 보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러프가 좀 더 맞냐, 스무스가 좀 더 맞냐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보세요. 이 그림 딱 보면은 러프지, 러프. 그런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 선지에 보면 3번 한번 읽어봐봐. 조면소포체, 여기 보면 골지체, 그 다음에 이거죠. 또 어디로 간다? 원형질죠. 세포막이 원형질이죠. 원형질 막 단백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합당한 것은 일단 1, 2, 3, 4, 5번이 제일 끝에 다 세포막으로 돼 있죠. 그거 가지고는 구분 안 하겠다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가. 왜 원형질 막이에요? 이런 질문하지 말고 문제 풀 때 뒤에 다 원형질 막이 다 있잖아.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걸 순서를 한번 매겨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3번이 제일 합리적이요. 근데 선생님, 나한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엽록체 안 돼요? 1번. 왜 핵은 안 돼요? 앞에 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 공부하다 보면은. 왔는데, 이 단백질이 이렇게 백도 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이 단백질이 이쪽으로 못 와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주는지가 중요하죠. 이 파란색이 딱 드는 거야. 파란 딱 든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가 리보솜이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운명이 완전히 안 겹칩니다. 이게 맞죠? 이 단백질이잖아. 그러면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자 보이죠 이제 핵 단백질이 되거나.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 없어요. 분비되는 단백질의 운명은 요렇게 오는 겁니다. 무조건 요 경로야. 요 경로입니다. 요 경로. 알겠죠? 요 경로야. 그 다음에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핵 단백질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예를 드는 거야. 식물이면은 엽록체가 있을 거고, 뭐 식물하고 동물이면은 저거라 MT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것은 엽록체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것은 MT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약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될 수도 있고, 맞지? 운명 알겠죠? 운명입니다. 다 운명이야, 운명. 단백질의 운명. 그리고 대놓고 또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 자체가 지금 세포질이잖아. 그럼 이 단백질은 그냥 어디에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세포질에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총 단백질 운명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변리사 수준에서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애들이 정리가 11월인데 안 되는 애들 많아요. 이게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한 공부할 수 있거든. 뭐 의존원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변리사 공부하는데 이상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미친 거죠. 그렇죠? 수능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수능 뭘 봐야 돼요? 그러면 변리사 시험 치는데 변리사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기본 이론 할 때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총정리하면서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운명이고, 그 다음에 이 결합 리보솜 동그라미.
결합리보점에서 만들어진 거는 뭐 조면소포체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골지체 이쪽 거칠 수도 있고요. 뭐 원형제 막 단백질, 분비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은 겹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맞죠? 흐름. 세포학에서의 단백질의 흐름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결합리보점과 자유리보점이라는 것을 뭐 하면서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항상 VS 한다는 겁니다. 그 VS를 잘 보면서 그 내용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그냥 발휘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엄청난 생물학적인 원리가 없어요. 그냥 운명이 다르다. 그걸 딱 키워드 잡고 있잖아. 구분 딱 해놓고 정리해놓고 시험장 가서 관련된 문제 나오면 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오죠. 과감하게 틀리시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뭐는 객관식 시험은. 애들이 이제 자꾸 10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생물학과 애들이.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근데 10개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물론 다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이유는 없죠. 만약에 잘 되면 10개인데 생물학과 기준입니다. 잘 안 되면 9개일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10개 해야 되겠다면 너무 자기한테 가혹하잖아. 생물학과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4년을 공부했는데 10개는 맞춰야지 생물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으니까 마음 좀 다잡아라고 그죠? 다잡고 민법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특허를 잘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연과학 가르치지만 좀 재밌죠? 맞죠?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거든. 민법과 특허가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물을 대충 가르치진 않죠. 오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제일 잘 정리하면서 가르칠 거야. 오늘 들어보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법과 특허를 더 잘해야 되고 이거는 쌤이 얘기한 대로 VS식으로 해서 쭉쭉 정리해서 시험장 가서 한 9개 맞추고 나오시면 돼. 생물학과 기준은 9개, 10개. 비생물학과면 7, 8개. 그렇게 해서 쭉 가르쳤거든.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3번. 우리 3번은 이제 보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보자. 자, 3번은 이제 어떤 논리적 구조냐면, 자, 3번 갈게. 자, 3번은 이제, 요거는 세포학에서 어떤 카테고리였느냐면, 이동에 대한 카테고리였고, 요거는 뭐에 대냐면, 수송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이때 이동은 단백질 이동을 말하는 거죠. 2번은 키워드가 단백질 이동, 3번은 이제 수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설득이냐면 이제 변리사 문제를 낼 때 그들의 초점이 있죠. 23년치 제가 기출문제 강의를 쭉 했을 때 그들만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있어요. 23년치 정도를 쭉 분석해 보면. 그러면은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보통 수송이라고 이렇게 하잖아. 수송.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전공서적 보면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근데 변리사 생물은 별의별 얘기로 문제를 안 내요. 23년치를 쭉 분석해 보면 정말 당연한 거를 내는데 근데 구분을 해야 되니까 구분을 좀 가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억지도 아니고 너무 전공서적에 있는 막 깊숙한 것 그런 거는 내지 않습니다. 23년치 분석해 보면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내가 한번 정리 들어가 볼게요. 항상 변리사 공부할 때 항상 제가 23년치 분석해 줄 때 이런 거 하죠. 항상 VS다. 항상 VS다. V에다가 S다. 맞죠? 그러면 수동과 능동이 있는데 수동이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물질이 고에서 저로 가고 능동은 저에서 고로 가죠.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고에서 저로 가는 거는 에너지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고에서 저. 근데 능동은 저에서 고로 역행을 해야 되죠.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요구가 됩니다. 이게 당연한 논리야.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까지 내면 다 맞추니까 좀 더 보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수동에는 뭐가 있어요? 능동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리사 문제가 이제 문장 구조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동은 이제 확산인데 두 가지가 있죠. 단순 확산과 촉진. 촉진 확산이 있고, 능동은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1차 능동과
2차 능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질문해요. 생물을 좀 했거나 생물학과거나 하여튼 생물학과가 제일 걱정스러운데 생물학과 애들은 이거 말고 더 배워요. 엄청 복잡하게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돼. 별리에서 생물 문제 풀 때. 별의별 걸 질문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아마 3월 달에 다 안정화시켜 줬을 거야. 강의하면서.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관심을 안 가져. 왜?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게 중요하죠.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은 저 이거 말고 다른 언어도 배웠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별리사 시험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럼 보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라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다는 거니까 얘는 막이죠. 막. 단순해. 막 단백질을 얘네들은 요구하지 않아. 근데 촉진은 단순하지 않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막 단백질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 내려오면은 두 개 설명해 볼게. 이게 막이 있죠. 막이 있습니다. 한 세 개만 다 그릴게요. 막이야. 막인데 막 단백질을 요구하지 않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식도로 그리면 이거죠. 단백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뭐다? 고에서 조로 이동하죠. 요 그림입니다. 요게 지금 단순 확산이야. 안 어렵죠? 안 어렵고. 근데 촉진 확산은 그럼 뭐냐? 막 단백질을 요구하는데, 그럼 시험은 요 두 가지를 묻죠 또. 이 막 단백질 두 개가 있어요. 변리사에서 내는 게. 이게 또 VS야. 뭐냐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게. 통로랑, 그 다음에, 영어로 배웠으니까, 이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통로를. 그 운반체를 보통 트랜스포터라고도 하고, 트랜스포터라고 하든지, 아니면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질문하면 돼. 내가 지금 11월 달인데, 난 생물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왜 나누지? 이러면 큰일 나요, 이제. 그럼 어차피 2월 달 되면, 이런 것들이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어차피 틀려요. 나는 전공자인데, 아쉽잖아. 별것도 아닌데, 맞죠? 그래서 막단백질은 일단 변리사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막단백질의 종류는 통로와 운반체야. 그럼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통로는 기본적으로 막 단백질 맞죠? 일단 요거는 충족해야 돼. 막에 있어야 돼요. 막에 있는 단백질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봐봐. 막에 있는 단백질인데,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봐라. 요렇게 그리고, 그려봐. 두 개의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통로는 막에 박혀는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유지합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운반체입니다. 오른쪽에. 운반체는 뭐냐면, 주둥아리 열고, 주둥아리 닥치고 해서, 모양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캐리어, 이것을 운반체, 영어로 트랜스포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영어로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한테 지금 물으면 바로 나오죠. 나 이거 알고 있어.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고, 뭐지? 이러면 안 돼요. 뭐지? 지금, 뭐지? 멘붕인데? 이러면 이제 기본 이론 다시 들어야 돼요. 기본 이론을. 이거는 충족시켜줘야 되지. 고에서 좀. 맞죠? 딱 나오죠? 얘도 봐봐. 고에서 저 이렇게 다 끝났다. 그래서 그림 딱 보면 얘는 없죠 진짜. 막단백질 보이지? 막단백질이 없으면서 막을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고에서 저. 이거 뭐야 이거? 단순 확산. 이거는 막단백질 있죠. 근데 모양을 딱 보고 이거 좀 유지가 되네. 이거 유지되면서 고에서 조로 가네. 이거는 뭐다? 이거는 채널이야. 채널. 영어로 채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놨냐면 통로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모양을 좀 바꾸죠. 이렇게 주동아리 열어서 고에서 주동아리 이렇게 반대로 하면서 조로 옮겼죠. 고에서 조죠. 이거면 수동이죠. 그리고 막단백질 필요로 했는데 뭐다? 운반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봐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 밑에 거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VS죠 다. 이 다 VS인데 1차는 그럼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 하면 동그라미 딱 치고 이 에너지 형태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능동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기본 이론에서 또는 기출 문제 풀 때 어떻게 제가 얘기해 줬냐면 이 1차 능동의 이 에너지원이 중요합니다. 적으면 되죠. ATP를
이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도 역행시키면 돼요. 이게 괜찮았죠? 아주 괜찮았죠. 농도 역행시키면 1차 능동입니다. 안 어렵죠? 그러면 이제 2차 능동은 뭐냐면 능동은 능동이잖아. 얘도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ATP 2의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 돼요. 에너지를 이용하긴 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ATP 2의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저에서 고로 가면 돼요. 너무나 깔끔한 정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수송을 공부했으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이상한 거를 막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변리사 생물에서만큼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자 보기를 여러분 차이점인데 물론 이제 쭉 읽어보면 되는데 1번 능동수송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능동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다 얘네들도 다 막 단백질 필요를 합니다. 근데 앞쪽에 있는 게 틀린 게 아니야. 촉진학산은 필요 없다고 했죠. 아니죠. 촉진학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 수송 단백질이죠. 뭐가 채널, 운반체 이런 게 다 수송 단백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가 적진 않았지만 능동 수송은 다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게 틀렸어요. 촉진학산은 필요 없다. 그게 틀렸고요. 자, 그다음 2번. 촉진학산은 농도 구배에 역행한 아니죠. 순행한다. 적으세요. 순행하죠. 고에서 조로. 3번. 촉진학산은 ATP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한다. 아니죠. 요거 ATP를 이용하는 거는 1차 능동 적으세요. 자, 4번. 촉진학산은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고 맞고 능동수송 아까 뭐라고 했어요? 능동수송도 기본적으로 수송 단백질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들어보세요. 능동수송과 2차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로나 운반차라는 말을 안 써요. 언어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얘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생물학 가면은 조금 알 건데 어떤 수송 단백질이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1차면은 이런 말 쓰죠. 맞죠? 이 펌프라는 수송 단백질 이렇게 읽는 거야. 그리고 ATP를 이용했으니까 요때 요 펌프의 정체성 이 펌프의 정체성은 뭡니까? ATPase입니다. ATP를 이용하는 거지. 이 펌프가 이런 뜻이야. 맞죠? 이 수송 단백질이야. 펌프라는 수송 단백질. 요 하나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름 붙여볼게요. 2차 능동도 이 수송 단백질 있죠. 이름 어떻게 붙이는지 얘만 들어드릴게요. 뭐 변리사에서 나오는 얘니까 나트륨 의존성 그 다음에 포도당 펌프 이것도 지금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펌프는 맞죠? 펌프라는 수송 단백질인데 이것도 잘 들어. 이에 있는 요 노란 색깔 펌프는 아까 내가 1차 능동의 예시라고 했잖아. 얘는 AT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는. 그래서 ATP 아제라고 적어도 돼. 근데 얘는 봐봐. 얘도 펌프는 펌프죠. 펌프인데 포도당을 역행하겠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포도당을 역행할 건데 ATP 2의 에너지잖아. 그럼 여기 줄 거면 되죠. 요때 요 펌프의 에너지원은 요게 돼요.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 2차 능동은 이 펌프를 뭐라고 말하면 틀리냐면 ATP 아젝하면 틀려요. 얘는 ATP를 이용하지 않고 뭐를 이용한다? 나트륨의 위치 에너지. 나트륨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펌프야. 그러한 수송 단백질이다. 위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펌프는 ATP 아제라고 적어도 된다. 근데 얘는 밑에 적어볼게요. 나트륨 의존성 포도당 펌프를 만약에 ATP 아제라고 글자가 나왔어요. 보기에.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5번 갈게요. 능동수송은 ATP를 이용하지만 촉진학산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 자, 다시 읽을게요. 능동수송은 ATP를 이용한다. 이거는 뭘 염두에 두고 출제자가 냈다고 보면 됩니까? 만약에 변리사 출제자가 냈으면 1차 능동을 말하고 있고 맞고 촉진학산은 위에 보세요. 촉진이 됐든지 단순이 됐든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문제 보면서 답은 그냥 빠르게 찍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그냥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3개월 남았잖아. 3개월 남았을 때 내가 뭘 하면 좋은지를 알고 가도 돼요. 요 강좌를 통해서.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보니까 오늘 제가 원래 이제 연출 촬영하면 빨리 끝내기 때문에 2교시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와 있어서 오늘 좀 그 스케줄 좀 변경하겠습니다. 5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개 하면 한 70분, 80분 수업을 하면 서로 지치기 때문에 2문제 더 풀면은 1시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하고 쉬었다가 3교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오면 또 눈빛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스피드면 괜찮죠? 아니면 7개 하면 막 그냥 빨리빨리 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설명해 줄게요 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적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4번. 5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자. 자, 여러분과 함께 4번이죠. 자, 4번은 별표 하나 치세요. 우리가 이제 변리사 2월달 시험 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무조건 한두 문제씩 나오죠. 나오는데 무조건 실수하면 안 되죠. 세포 문제 맞죠? 세포.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면 되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저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해제. 이제 저해제인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잠깐 할 거냐면 우리가 세포배 공부할 때 저해제인데 한번 봐봐. 1번, 2번, 3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적는 거 보면서 내가 요거 정리되어 있는지만 본인한테 질문 한번 해보길 바래. 우리가 변리사에서는 저해제 나오면 무조건 3종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된다고. 딱 할 때 문제 보고 풀어야지 그게 아니고 있잖아. 저해제가 딱 나오죠. 첫째 줄에. 그 저해제가 딱 나오면 어떤 저해제밖에 없느냐면 세포업은 전자전달 억제제 또는 저해제 요 종류랑 그 다음에 뭐 요 종류 있잖아. ATP. 그렇지. 기억나죠? ATP 합성 효소를 뭐 한다? 합성 효소를 저해하는 거지. 저해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언커플링 프로테인. 한글로 적을게. 짝풀림 맞아. 들어봐줘. 짝풀림. 짝풀림 단백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영어로 적으면은 요게 uncoupling protei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적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한번 봐봐. 첫 번째 카테고리가 예시입니다. 지식적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변리사에서 전자전달 저해제는 누가 있느냐면 로안시 여기 다야. 나올 수 있는 게 로안시. 로안시는 뭐냐면 로테논 안티마이신 그 다음에 시아나물 이렇게 하면 되죠. 시아나물. 그래서 로안시입니다. 시아나물. 그리고 우리 청산가리 이런 게 여기 제일 뒤에 들어가요. 청산가리에서 뭐 죽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했다. 청산가리. 시아나화물입니다. 청산가리. 그 다음에 안티마이신 로테논. 다 전자전달계 저해제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 저해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올리고마이신. 그러면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했죠. 벤투리시딘. 뭐 이런 거. 벤투리시딘. 이거는 이제 ATP 합성 요소 억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짝풀린 단백질의 예시는 요거는 디니트로페놀. DNP가 됩니다. 디니트로페놀. 디니트로. 뭐라고요? 니트로페놀. 말에서도 느껴졌죠? 니트로가 2개 있는데 페놀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시는 요렇게만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포업 저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으면 되고 얘네들 이제 기능이 나오죠. 오늘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거를 얘기 좀 해줄까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전달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 나왔으니까 산소 소비에 대한 거, 산소 이제 소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TP
합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열 발생에 대한 거. 전자전달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의역하면 되냐면 대사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 대사 속도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전자전달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제일 쉽죠. 전자전달 저해제니까 전자전달을 이렇게 저해하는 겁니다. 저해합니다. 어떻게 저해하느냐 하면 말에서 느껴졌죠. 직접적으로 저해를 합니다. 이건 저해하는 거야. 이거 말 쉽죠? 그 다음에 ATP 합성 억제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간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오늘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앞에 걸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 설명해 드렸어요. 기본 이론과 기출 풀 때. 23년치. 그래서 하여튼 두 개는 공통점이 뭐냐면 저해하는 건 공통점인데 직접적으로 이건 저해하는 거고 얘는 ATP 합성 효소를 저해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러면 전자전달은 간접적으로 저해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짜풀린 단백질은 뭐냐 하면은 별표. 얘만 좀 생뚱맞은데 전자전달을 촉진하죠. 맞죠?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소 소비를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전자전달이 이렇게 쭉 되잖아. 전자전달이 이렇게 쭉 되면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전달이 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죠. 그래서 물을 만드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전자지 전자. 전자전달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해볼게. 전자전달이 잘 되면 전자를 줘가지고 산소한테 줘가지고 물을 만들죠. 산소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전달이 잘 되면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자전달이 잘 안 돼. 잘 안 되면 산소한테 전자 못 주잖아. 그럼 산소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둘은 같이 거의 묶어 있어요. 묶여져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ATP 합성이죠. 이 합성은 모두 다 감소합니다. 이 합성은 모두 다 감소. 모두 다 감소. 모두 다 감소. 그 다음에 열 발생. 열 발생은 DNP는 열 발생을 하고 얘네들은 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처음에 이제 질을 잘 만들어 줬죠.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키워드가 머릿속에 있은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지. 배째라고 하면서 보면 안 돼요. 그냥 뭐 나 생물 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맞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이 아니고 이게 기초야.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왜 이런 말 왜 써요? 그럼 이제 기본 이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단해야 돼, 지금. 진단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빨리 이게 잘 나와요? 이게 돼 있어야 된다고. 공부라는 거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돼. 이건 기초야, 그냥. 기본도 아니고, 그냥 기초야. 그래서 요런 키워드가 나올 때 이 저해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 가지고 이제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 지어 짤 거 아니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려요, 그냥. 그래서 봐봐. 위에 첫 번째 박스. 열이 발생한다고 했지. 이 벌써 여기서 나온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는 나머지 저해제는 열을 발생 못 시켜요. 그래서 일단 첫 줄 봐도 짝 풀린 단백질인지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근거를 더 주죠. 보세요. 전자전달이니까 대사죠. 대사가 촉진된다고 했죠.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줘서 이거는 그러면 짝 풀린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기를 봐야 돼. 보기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거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ATP 이제 합성이죠. 이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뭐겠어요?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가 감소하는 겁니다. 1번 선지. 그러니까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 해당에다 줄 거세요. 해당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이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한 ATP 합성을 저해하는 건 아니에요. 밑에 해설제도 뒤에 해설제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 보면서 문제 푸는 거고 나중에 헷갈리는 애들은 뒤에 해설지 보세요. 해설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ATP 합성을 감소한다는 것은 주어가 산화적 인산화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 놓으면 돼요. 해당에 의한 기질 수준이 아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2번에, 어떤 얘기냐 하면은, 크랩스 회로에서 NADH 합성을 줘야 한다. 요건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넘어가고 3번. 3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전자전달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자전달은 3번 촉진된다. 3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전자를 수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산소 소비죠. 산소 소비가 촉진되니까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면 촉진되는 거죠. 맞잖아. 전자 전달이 잘 되니까 산소가 전자를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촉진이 되어서 저해가 아니죠. 촉진이 돼서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잘 리딩 됐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번하고 5번을 설명할 건데 5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글자로만 적으니까 좀 여러분들 기분 좀 나쁘잖아. 맞죠? 글자 적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죠. 자, UCP 그림 잠깐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이렇게 그리잖아. 전자전달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막을 이렇게 그리죠. 내막을 그리는데 뭐 1번 맞죠? 2번 맞고 3번 맞을 거고 4번 그리고 난 다음에 모식도로 그릴 때 ATP 합성 요소가 있고 요래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UCP 그리면 되죠. Uncoupling Protein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겠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NADH가 이렇게 있으면은 NAD 플러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E는 FADH2라고 하면 FAD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잖아.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모식도니까 다 그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모식도로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자 얘도 2개죠. 네, 2개죠. 2개. 요래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UQ가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사이토크롬 C 요 정도 하면 되겠죠. C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3번하고 4번. 그 다음에 여기는 UQ 유비키논이 있을 거야.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제일 끝에서 아까 말했듯이 모식도로 산소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이제 물이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가 막 전달되니까 어떻게 되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를 펌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야. 과언은 아니죠. 이렇게 막 펌핑을 잘해요.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양성자 농도가 높고 낮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딱 떨어질 때 뭐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에너지 만들어지죠. 이게 산화적 인산화야. 맞죠? 이게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이게 기본 컨셉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얘기를 하죠. 얘가 뭐냐면 수소를 질질 새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이게 수소 이렇게 봐봐. 수소를 질질 새게 합니다. 수소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펌핑이 돼야 돼요. 펌핑이 돼야 되는데 기껏 펌핑을 해놨더만 어떻게 돼? 기껏 펌핑을 해놨더만 어떻게 돼요? 이 양성자의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ATP가 만들어지는데 수소가 질질 새. 질질 새니까 여기서 뭐는 일어난다? 그렇지. 수소가 질질 셀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열 적어라. 열은 발생합니다. 열은 발생해요. 질질 셀 때. 그런데 수소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요게 안 만들어져요. 요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의 ATP 안 만들어질 때 그 소리야. 왜? 수소는 어디로만 떨어져야 돼? ATP 합성 요소야. ATP 합성 요소로만 떨어져야지 ATP를 만드는데 ATP 합성 요소가 아니라 이상한 데를 통해 가지고 수소가 질질 새고 있죠. 그럼 ATP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 적었을 때 ATP가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돼? 왜 전자전달이 촉진될 것 같아? 이거잖아. 수소가 질질 새면 이 농도 구배가 사라져요. 그럼 전자전달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 차이를 만드는 거였는데 UCP가 있으면 수소가 질질 새. 그러면 전자전달기 입장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전자전달을 촉진해야 돼. 지금 이 문장이야. 이거지.
전자전달을 촉진해가지고 수소를 또 빨리 펌핑을 해야 돼. 했는데 또 어떻게 돼? 했는데 UCP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질질 새. 그러면 수소를 또 펌핑을 또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전달을 촉진해야 돼. 촉진해서 펌핑을 해. 했는데 또 새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 자, 그러면 전자전달이 이제 촉진되는 거야. 촉진되면 어떻게 돼? 촉진되면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소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비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소비가 증가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답을 보면 답은 쉬워요. 항상 오지기 때문에 거의 오지죠. 변리사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안팎의 pH 차이는 어떻게 돼? 당연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거 봐봐. UCP가 있으면 이게 질질 새잖아. 질질 새면 이거하고 이게 농도 차이가 줄어드는 거야. 그 말이야. 줄어들어. 그래서 또 전자전달은 하지만 또 어떻게 돼? UCP가 있으니까 계속 질질 새는 거야. 계속 질질 새니까 원래대로 치면 이 공간은 어떻게 되지? pH가 낮아야 되고 여기는 봐봐라. pH가 높아야 되니까 pH 차이가 커져 있죠. 정상적일 때는. 커져 있는데 UCP가 있으면 그 커진 것이 뭐가 된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5번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장 갔을 때 2번 아니면 5번을 남겨놔요. 보통 공부 조금 했는 애들은. 그럼 5번을 찍어야 되지 2번 찍으면 안 됩니다. 5번은 너무 쉽잖아. 항상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2개 딱 남거든. 근데 10개나 9개 맞춘 애들은 5번을 잘 찍는 애들이야. 그냥 엄청난 애들이 아니고. 근데 2번 찍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5번이라는 쉬운 보기가 있었는데 2번을 찍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2번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2번을 그냥 찍어요. 그냥 틀렸다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이제 설명할게요. 자, 5번이 정답이야. 자, TC의 회로에서 NADH 합성이 저해된다. 이거를 조금 제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기가 막히게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돼 있어요? UCP가 있으면 전자전달이 촉진돼. 봐봐. 촉진되죠. 잘 들어. 이게 촉진돼. 이게 촉진되죠. 촉진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죠. 하얀 색깔. 일단 동그라미 딱 쳐봐.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 UCP가 있으면 주어. 전자 전달을 통해서 이거 괜찮았죠? 논리적 구조는 좋았잖아. NAD+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 이제 지울게. 전자 전달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포업을 했으면 뭐를 배우느냐 하면 세포업을 했으면 요걸 배우죠. 자, 동그라미 치고. 요게 크랩스 회로야. TC 회로. 맞죠? TC 회로.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살짝 던져볼게요. 우리가 TC 회로를 이렇게 돌리려면 TC 회로를 돌리려면은 잘 들어라. TC 회로를 돌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산화제가 필요해요. 이거 다 알죠, 이거? 알죠? TC를 돌리면 얘가 필요한데 지금 UCP를 주게 되면 뭐야? 이제 연결할게. UCP를 주게 되면 있으면 이 말이죠. 전자전달이 잘 돌아가니까 위로 올려라. 얘가 많아지잖아. 많아지니까 이렇게 화살 표시하면 돼. 이게 공급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TCLO에서 NAD+가 있어야지 요래되면서 요래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UCP가 있으면 다시 읽어봐봐. 크랩스 회로에서 NADH 합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물었죠? 알죠? 빨간 색깔 준비하세요. 맞죠? 공급이 잘 해주겠죠? 전자전달 촉진되니까 TCL로 공급이 싹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공급이 잘 됐으니까 NADH가 합성이 증가합니다. 그 저해한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그 변리사 시험 치러 갔을 때 지금은 11시 정도 됐잖아. 이렇게 아주 컨디션이 좋잖아. 쌤하고 같이 하니까 이걸 이렇게 못 봐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5번을 찍는 겁니다. 잘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오지선다 넣으면 대부분은 5개 다 아는 보기가 나올 거야. 저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근데 가령 저의 커리큘럼을 다 못 따라왔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학생들도 괜찮아요.
5번을 찍는 거는 모든 강사한테 들었어도 다 배웠을 거야. 지금 내가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익혀서 나가길 바랍니다. 5번 하고 쉬겠습니다. 이게 한 판이야, 이렇게. 요 정도 돼 있는지 질문하면 돼, 이제. 아, 세포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잘했구나, 나 기본 이론 튼튼하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체크하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에 5번. 그럼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점검이 될 것 같아요? 세포업 했으니까. 이 문제를 딱 풀면서, 아, 나는 강압성 잘 돼 있구나. 나는 엽록체 잘 돼 있구나. 4번, 5번은 변리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에 그냥. 그래서 보면서, 나 지금 잘 돼 있구나. 라는지 한번 질문해봐. 강압성은 결국에는 이제 명반응과 안반응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명반응이죠. 명반응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은 항상 이제 VS거든요. 항상 VS야. 명반응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명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첫 번째가 비순환적인 명반응,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순환적인 명반응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그 출제자가 점검을 하느냐 하면 뻔해요. 우리가 위에 적을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물을 강분해시켜서 산소를 발생하냐, 요걸 이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펌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NADPH 생성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단 먼저 결론부터 적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딱 봤잖아. 이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돼. 비순환적인 거는 물의 강분에 일어나서 산소 발생하고 양성자 펌프가 일어나고 NADPH 생성됩니다. 근데 순환적인 거는 이거 안 일어나고 얘는 일어나고 이거 안 일어납니다. 요렇게 돼 있어야 돼. 요걸 질문하라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또 뭘 적지 오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개 있었죠? 딱 봤을 때 이게 머릿속에 있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흐름을 아니까, 난 생물학적인 흐름을 알아. 흐름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 키워드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자전달계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자, 앞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 요거는 무슨 막이고, 내막하면 안 되죠. 틸라코이드 막이 답이야. 내막이 아니죠, 엽록체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질인데 스트로마라고 들어봤을 거고, 여기는 막강강이라고 하면 또 틀리죠. 맞죠? 막강강이 아니고 틸라코이드 내강이죠. 이름이 일단 알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이쪽이 뭐냐면 요거는 광계2입니다. 맞죠? 여기는 광계1이고요. 중간에 낑겨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시토크롬 복합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복합체. 됐죠? 좀 다르죠? 아까는 시토크롬 C가 있었죠? 미토콘드리아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보면은 이제 여기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ATP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의 강분해라고 했는데, 물의 강분해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틸라코이드 강에서 물의 강분해가 일어나서 뭐가 된다? 산소가 발생하죠. 저 글자 보이지? 4개의 양성자. 그러면 4개의 양성자에서 힌트 얻었죠? 4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2개의 물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680 나노미터의 광이죠. 빛이 때려서 전자가 들떠가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이동을 했어요.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또 뒤때려. 누가 뒤때리냐면 700이 뒤때려. 그러면 전자가 다시 들떴다가 전자가 어디에 수렴하죠? 요게 중요한데, 요게 어디에 수렴하느냐 하면 2개의 NADP 플러스 2개의 NADPH.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심호흡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을 설명했어요.
1번이 뭐냐면 1번은 순환하지 않는 겁니다. 전자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제일 왼쪽부터 시작하면 돼요. 순환하지 않습니다. 전자가. 물의 강분해. 그냥 글자 봐라. 물의 강분에 대해서 산소 발생했습니다. 자, 쭉 가죠. 쭉 간 다음에 전자가 NADP 플러스라는 산화제에 수렴을 해서 순환을 하지 않고 끝나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만들죠. 이거 다 되죠. 만듭니다. 그럼 양성자 펌핑은 파란 색깔로 해볼까? 전자의 위치 에너지 이용하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시토크롬 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대략 실험값입니다. 8개 정도 되는 거를 펌핑합니다. 실험값.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펌핑을 합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순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순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순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왜 순환이 일어나냐 하면 식물체 안에 산화제가 부족하면 돼. 이게 보이죠? 이거 부족해. 부족하면은 전자를 여기 못 주죠. 부족하다고 내가 적었잖아.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전자를 여기서 어차피 여기 못 넣어주잖아. 순환을 시켜야 돼. 내 뜻이야. 그럼 어디로 순환시키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토크롬 복합체로 해서 이 전자를 순환을 시키는데 이유를 물을 수 있어요. 산화제 부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순환은 내 손가락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돌죠. 그럼 잘 봐. 여기서 돌기 때문에 물의 강분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도 포함하지 않아? 환원제 생산도 포함하지 않죠. 요렇게 도니까. 그래서 보이죠? X. 단지 뭐는 일어나요? 전자가 지금 도는 상황을 보니까 뭐는 포함되어 있어요? 파란 색깔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 다 적어버려요. 그냥. 이런 학습이 돼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어차피 틀려. 어차피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적어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처럼. 그럼 이걸 가지고 막 장난칩니다. 그럼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출제자의 그 어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정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론 적는 거는 그냥 당연히 적을 수 있는 거야. 맞죠? 이게 왜 자꾸 지식을 적지? 이게 아니야. 맞죠? 지식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브레이킹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을 때도 애써 잘 적었죠. 앞에 보세요. 기억 보기.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산수 못 해가지고. 맞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 2개의 물이 불어지면은 하나의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하나의 산소가 만들어지려면 이 말이잖아. 다르게 말하면 2개의 물이 필요하거든. 그럼 2개의 물은 몇 개의 전자를 필요로 해? 4개의 전자입니다. 4개의 전자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의 NADP 플러스는 2개의 전자를 받을 수 있어요. 4개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해되죠 이제? 산수. 그래서 거기 뭐가 틀렸어? 3분자가 아니고 2분자의 NADPH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산수를 물은 거예요 지금. 산수. 가장 간단한 산수. 기초를 물었어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산소가 발생되지 않으면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 완전 틀린 보기죠. 봐봐라.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거잖아. 발생하지 않아도 뭐가 돌아갈 수 있어요? 순환적인 광인산화가 일어나면 앞에 보세요. 펌핑이 되죠. 앞에 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양성자가 떨어질 때 내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 ATP가 만들어질 수 있죠. 다시 우리가 비순환이 됐든지 순환이 됐든지 펌핑은 다 일어나죠. 자, 요겁니다. 펌핑은 다 일어나기 때문에 ATP는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광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밑에다 적어놔라. 뭐가 돌아간다는 소리야? 순환적인 거야. 순환적인 광인산화가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일어날 수 있잖아. ATP 만드세요 빨리. ATP 만들면 되지. 못 만들 거 없죠. 디귿. 강한 빛에다 줄 거면 됩니다. 강한 빛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 뭐 2라고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빛에는 장사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관계2뿐만 아니라 관계1도 영향을 받는 거죠. 당연한 얘기야, 지금. 강한 빛에다 줄 거면 되죠. 심각하게 이상하게 풀지 말고. 관계2가 일단 뭐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관계1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한 빛을 받으면. 답은 쉬웠죠. 디귿 맞고. 리얼. 리얼은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망간이 뭘 도와주고 있습니까? 물의 강분에 돕고 있죠. 앞에 보세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적어라. 망간입니다. 망간. 거기 그림에도 있죠. 망간이 딱 있으니까 망간 왼쪽에 물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망간이 물을 분해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보세요. 그림 보면 답 나오죠. 물을 분해할 때 도와주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뭐가 농축될 수 있어요? 양성자가 농축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양성자 농도 기울기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다 이해됐죠? 그래서 앞에 잠깐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네? 70분 했는데 오늘 이론 설명을 조금 맛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기본 이론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됐어요. 훨씬 더 풍부하게. 근데 길진 않습니다. 러닝 타임 보통은 제가 한 50분에서 60분 정도로 기본 이론을 다 정리해 줬어요. 해줬고, 오늘 문제 풀 때,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물었고, 아마, 제 커리를 따라왔으면 사실 이 문제는 보통 한 10분 안에 다 끝냈겠죠. 자, 1번. 자, 기어 틀렸죠? 니은 틀렸죠? 디귿 맞죠? 리얼 맞죠? 자, 몇 번? 5번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파이널 처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명을 조금 했고 2회차부터는 설명이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오늘 1회차 때가 전범위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이론을 지금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면 조금 이론 설명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좀 설명 좀 하면서 진도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변리사에서 그래 메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변리사에서 발생과 생식을 낸다라면 요 정도는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 문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번 풀면서 생식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 갑시다.